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동호수 배정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 가격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분명히 장점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 시공사 이윤 또는 분양 광고, 홍보비용 등 여러 부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장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보다 단순한 전체 진행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죠. 일종의 지역주택은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난다. 아파트 공동구매, 공동투자. 공동투자는 얼마나 어려워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지하철, 역세권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가 매우 좋은 점이에요. 지역주택조합 가보세요. 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아파트 지어지고 아파트 하나 내가 만든다면 완전히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적은 돈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일반 분양가의 3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분양가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조합의 운영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소홀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30일 이내에 탈퇴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지나면 못해요.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의 조합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미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탈퇴가 어려운 게 단점 중에 하나다. 원칙적으로 탈퇴가 안 되니 업무 추진비를 공제하고 탈퇴하거나 위약금을 물고라도 탈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업무 추진비 위약금을 물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담당자가 알겠다는 말뿐이지 실제로 탈퇴는 이루어지지 않아 납입금 전액을 포기하고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내가 낸 거 다 포기할게 이래. 그러면 받아주지. 조합서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이 사망, 탈퇴 등으로 조합수가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가 판정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그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이 A의 조항이 아니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그동안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요즘 신탁사가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안감을 줄였으나 가장 큰 단점은 토지 보유 문제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당 사업지의 토지 보유 95%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이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시군 구청의 인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탈퇴가 쉽지 않고 설립 조건 때문에 일부 대행사들이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고 사업지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견본주택 지우는데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 400세대라고 하면 20억을 또 나눠봐. 한 세당 500만 원이 추가 이제 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합이 뭐 견본주택 뭐 여기서 뺏쓰고 저기서 뺏쓰고 다 이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면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처럼 아파트 분양이 곧 로또로 당첨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지역주택조합이 거짓말이 많아요. 이렇게. 또 청약 통장 없이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사업 지연 등으로 증가된 비용은 모두가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남는다. 아까 그 20억이면 한 사람당 말하면 500만 원씩 들다 그랬죠? 어? 그게 근데 그것만 있겠어요? 또 거기 있는 사람 인건비 나가죠? 조합 사무실 가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그거 다 공짜로 하겠어요? 다 인건비 다 나가고 하지.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추진 의지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지역주택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부지확보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치? 자, 지역주택이 조합이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에 성공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보면 서울에도 성공한 데도 많아요. 서울 내에서 보더라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해보자고. 서울 내에서도 보더라도 지역주택 사업장은 74국으로 특히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후죽순 생겨난 곳이 너무나 많다. 이 중에서도 지자체 인가를 받은 곳이 27곳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 첫째, 사업 부지 확보율을 확인해라. 토지 승낙서가 아닌, 토지 승낙서는 의미가 없어요. 동의서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닌 토지 매입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진행된 지역 같은 데는 탄탄대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땅을 그 지역에 50%를 매입했는데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하지.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인가한 시군구청에 확인해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가입한 자는 30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 철회를 가능하다. 그리고 총회 의결을 받은 안심보장 확약서 등을 확인해라. 안심보장 증서가 있다면 총회 의결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2단계까지만 이루어졌으면 탄탄대로죠. 근데 의외로 이런 데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 이게 나왔는 데도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보는 데 많아. 이 단계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가 2단계가 되면 건설사가 당연히 선정이 될 것이고 하니까 목표된 조합원이 80% 이상을 모집을 완료하고 해당 주택 건설 부지 95% 이상을 매입해야 돼요, 이게. 땅을 95% 매입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데는 쳐다봐도 돼요. 또 여섯째, 분양대행사 조합장이 업무 추진력이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도 그래요. 도정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도 조합장이 그 추진력에 의해서 빨리 될 수가 있어. 뭐 지역주택은 더 그렇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 비율이다. 지자체와 조합회 등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사업을 부지를 매입하면 여기다 계속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인가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확인해라. 조합 의결을 받은 안심보장 확약서 등을 확인해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금같이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요, 지역주택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이게 다 성공한대요. 실제 입주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많죠?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이거 다 성공해서 입주 다 끝난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택 무조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면 여러분도 이런데 아파트 하나, 이거 다 아파트가 괜찮은 데에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데 내 집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죠.